중국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중국 관찰 시간입니다. 중국이 이 AI 반도체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면서 무려 1조 달러를 투입하는 대도박을 펼치고 있는데 벌써부터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 당국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미 반도체 굴기를 한다면서 엄청난 재정 투자를 했지만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었듯이 AI 반도체를 향한 투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마켓워치는 지난 1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평론가인 테너 브라이언이 쓴 기고글을 통해서 중국의 AI 및 칩에 대한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도박이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기술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대담한 추진은 예상치 못한 기업 제휴, 투자 급증, 투기적 투자의 물결을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어서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자 베이징은 상향식 산업동원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1조 달러에 달하는 공공 및 민간 자본이 국내 칩과 AI 스타트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자금을 쏟아붓는 모호한 지방 자금부터 화웨이와 SMIC 같은 오랜 라이벌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까지 이 국내 기술 스택을 구축하려는 국가의 시도는 실시간으로 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미 반도체 굴기에서도 드러난 바 있죠. 중국은 원래 국가가 뭔가 큰 프로젝트를 내세우면 국가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불나방같이 몰려들어 가지고 국가 자금 따먹기에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방 정부들은 이 AI 산업 등의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뻥튀기는 물론이고 지원 자금을 신청하는 회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로 흐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AI 굴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두 서부에 있는 부티크 중개업체이자 기술 중심의 픽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분석가인 케인 후는 마켓워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AI에 대한 인식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면서 정부는 무엇이 효과가 있을지 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켓워치에 이어서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반도체를 기술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처음으로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린 2019년 이후에 그 긴급성은 급격히 높아졌고 이제 미국이 엔비디아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면서 중국은 최고 성능의 AI 칩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I에 대한 야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마켓워치는 중국은 최근 중국 집적 회로 산업투자펀드, 일명 빅펀드와 같은 국가 지원 메가펀드를 만들어서 AI 산업 발전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고 3천억 위안,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41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3차 자금 조달을 시작했다면서 여기에 지방정부의 풍부한 기술 자금과 중국인민은행의 재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경기부양책까지 더해지면 전문가들은 올해만 1조 위안, 그러니까 미화로는 1380억 달러 이상이 이 부분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켓워치는 그 자금은 유망한 기업, 국가 지원 거대 기업, 그리고 투기적 투자자들에게 골고루 투자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3월에 GFAI는 약 10억 위안의 신규 국가 지원 자금을 발표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단속 조치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향상시키고 가치 사슬을 높이며 서로 협력하고 화웨이와 같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데 큰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켓워치는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한 압력이 거세지면서 화웨이와 SMIC 등 이전에는 고립되어 있던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 주권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수출 통제 전략에 대한 윌슨 센터 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화웨이가 설계한 칩을 더 이상 중국의 파운드리에서 생산할 수 없게 되자 두 회사는 서로 협력하게 되었고 결국 화웨이는 SMIC로부터 제조 서비스를 공급받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7나노 기린 칩을 탑재한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놀라운 출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화웨이의 설계 전문성과 SMIC의 업그레이드된 리소그래피 기술이 결합되어서만 가능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최첨단 엔비디아 GPU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AI 기업들은 즉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그리고 알리바바의 경우에 구형 칩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바이렌과 무어드레드 같은 국내 칩 제조업체들은 엔비디아의 금지된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웨이 창립자인 런정페이는 회사가 이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의 경쟁사보다 한 세대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클러스터 컴퓨팅과 칩 스태킹 같은 전략이 진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가능한 한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조용히 비축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원천 기술이 없는 중국이 아무리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미국의 기술을 카피한 복제품 수준밖에 생산해내지 못하는 원천적 한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국의 현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중국은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투기 거품을 뿌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안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칩 단지와 AI 존이 숨막힐 듯이 빠르게 건설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곳은 기존 입주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도 전에 건설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묻지마 투자를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벤처캐피탈 회사와 국영은행 모두 국가 우선 기업이 투자라는 압력을 받고 있고, 때로는 최소한의 실사 절차만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장기적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효율입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의 묻지마 투자가 원하는 바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또 의문으로 남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16일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최고 경영자 에디 우가 AI 도입이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면서도, 그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AI 기업들이 과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또 중국 당국의 대규모 AI 투자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실제로 알리바바의 매출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밑돌았다면서, 알리바바는 올해 초에 AI에 올인하기로 결정을 했고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 중 하나가 되어 거의 매주 새로운 발표와 제품 업데이트를 발표했지만, 중국 내 소비자들은 알리바바의 AI 기술에 별로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도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을 향한 미국과 일본 등의 봉쇄가 더욱 철저해지면서 이 중국의 반도체 추격 의지가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외국인 투자도 2년 새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중국의 AI 스타트업들까지 자금 부족이 시달리고 있고, 중국의 AI 성능은 미국이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CNBC도 방대한 데이터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급속히 발전하던 중국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개발 계획이 미국의 전방위 제재에 막혀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AI 경쟁에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기업 투자 제한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국 내 수십 개 빅테크와 스타트업이 AI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의 AI 기술을 따라잡는 데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과연 미국을 뛰어넘는 결실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기술도 없는 중국의 AI 산업은 미국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그 수준이 최소 1, 2년은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20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이 한때 미국의 테크 기술을 바짝 따라잡았다라고 말한 시절이 있었죠. 그럼에도 AI 기술에서 미국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중국 내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초강력 대중 제재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 수준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폴슨 연구소가 운영하는 싱크탱크 마르코 폴로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최고 AI 기관의 60%가 미국에 소지하고 있고, 엘리트 AI 인재의 경우에 미국이 전체의 57%로 중국이 12%인 것에 비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앞으로의 그 AI 산업 발전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외국의 하드웨어, 특히 미국 기업의 하드웨어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데다가 미중 간의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중국의 AI 산업은 완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여기에 중국 내에서는 특히 국가 이익에 민감한 분야에서 AI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AI 가속화를 늦출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라는 것이 CNBC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AI 굴기를 내세워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또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미국의 AI를 따라잡기는 또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중국이 자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와이타임스 중국 관찰의 주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